탐구 프로젝트 그것을 이제 각 교실에 게시했는데 그 각 교실에 맞춰서 지도교사 선생님별로 교실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을 꼭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 주 동아리 활동, 다음 주 동아리 31일 금요일 동아리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교실로 가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동아리 활동, 이제 NCCPC 동아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운영되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먼저 이제 교내 행사랑 교회 행사로 나누어서 볼 건데, 먼저 교내 행사 3월부터 6월까지 방과 후 금요일마다 이루어지는 탐구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24일 이 동아리 시간이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서 아직 탐구 프로젝트 몇 반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은 이 시간이 끝나고 교실 가서 꼭 확인을 하고 탐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되겠고, 다음 탐구 프로젝트 방과 후 동안에 이제 진행되는 탐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제 선정, 그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NCCPC 주제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7월달에 학기 말에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과학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 정보 선생님들과 같이 계획서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8월부터 10월 2학기 때는 이제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실험 활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10월 달에는 이제 8, 9, 10월 그때 그렇게 했었던 실험 활동을 총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한 뒤에 주제 탐구 실험일지, 지금 받았던 주제 탐구 실험일지와 그다음 NCCPC 신문을 제작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최종 주제 탐구 발표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교내 행사고, 교회 행사로는 어떤 게 있냐면 YSC 청소년 과학탐구반, 그다음 과학연대사사 과학전람회, 고등학생 융합 컨퍼런스 발표회, 그다음 또 공학 아카데미, 그다음 첨단기기 실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알림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된 고등학생 융합 컨퍼런스 발표회는 8, 9, 10월 그렇게 NCCPC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생 융합 컨퍼런스 발표에 나가가지고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 컨퍼런스 발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탐구 프로젝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탐구 프로젝트인데, 이 탐구 프로젝트는 이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7교시 동아리 시간에 연계를 해서 4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이 될 거고, 오늘 이제 들어오면서 출석 체크하는 종이에 자신이 탐구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 명단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저번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안 한다고 했다가 오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싶은 학생은 이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와서 말을 해주면은 최종 명단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다음 이 탐구 프로젝트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탐구 프로젝트는 이제 10차시 10번으로 운영이 될 건데, 나눠줬던 이 운영계획서에 차시별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에 1차시 오늘 활동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거냐면, 각 팀별로 NCCPC 팀별로 팀장을 선정을 할 거고, 그 팀장의 선정이 완료가 된 후에는 주제 탐구 일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좋은 우수 탐구 일지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도교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주제 선정할 때 참고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대해서도 오늘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하게 탐구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못하겠다 이런 학생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라도 팀장을 정하고 유인물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런 초반 잠시라도 좀 참여를 해서 담당 선생님에게 이제 사정을 말해가지고 이제 그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각 교실에 이렇게 종이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탐구 프로젝트 방과 후 시간에 어느 교실에 가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표시. 다음 두 번째는 NCCPC 컨설팅. NCCPC 컨설팅은 아까 말한 것처럼 7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선정한 주제를 이제 과학적 오류가 없는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NCCPC 담당 선생님이 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NCPC 컨설팅은 이렇게 패들렛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탐구 프로젝트, 방과후 활동에서 이제 그 매주 만들어낸 산출물이라든지 정리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패들렛을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오픈된 그 NCPC 패들렛, 탐구 프로젝트 패들렛에 이제 활동이 끝나고 계속 차곡차곡 모아두면은 나중에 7월달에 NCPC 컨설팅 그 주제를 제출할 때 좋겠죠? 네. 그래서 NCPC 컨설팅은 좀 뭔가 이상한데? NCPC 컨설팅은 그 NCPC 주제 선정을 할 때 다양한 뭐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한다면 DBPR 들어봤나요? 네. DBPR라는 학술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PR을 이용하면 좋은데, DBPR을 접속하는 방법에는 그냥 뭐 구글, 네이버 이런 데다가 DBPR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NNHS 2022 동일하게 NNHS 2022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학교 컴퓨터로 이용하게 될 때에는 IP가 이미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접속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아래 배너 모음에 DBPR라는 배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해서도 이제 DBPR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주제 탐구 실험 일지입니다. 주제 탐구 실험 일지. 이 주제 탐구 실험 일지는 실험 이제 오늘부터 계속 쓰게 11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주제 탐구 일지 보면은 앞에 표지도 깔끔하게 적어주고, 그 표지를 넘기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간략한 개요를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이 개요도 지금 나와 있는 좋은 예시처럼 작은 글씨 예쁘게 써가지고 써주면, 이렇게 뭐 주제 선정할 때 어떤 토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도 적어주고, 그리고 그 실험을 계획할 때 실험을 어떻게 장치를 설정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자신의 팀들이 실험을 하는 사진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아주 좋은 우수한 실험 일지가 돼서 학년 말에 이제 시상도 할 겁니다. 시상. 그래서 우수 실험 일지 시상도 있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다음 그러면 이러한 우수 실험 일지가 되기 위해서는 작성 팁이 있습니다. 작성 팁. 작성 팁을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실험 일지 위에 상단에 날짜를 입력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날짜를 꾸준히 작성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성 있게 탐구 일지를 작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꾸준히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실험 일지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됩니다. 수기가 뭘까요? 손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글 파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오려서 붙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손으로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 탐구 프로젝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네 번째, NCPC 신문인데, 이 신문은 자신들이 실험을 한 그런 활동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NCPC 신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NCPC 연구한 동기, 연구 방법,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책자, 신문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NCPC 신문인데, 정말 이 NCPC 신문에 이 모든 88팀의 실험 활동에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좋은 내용을 넣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NCPC 활동을 좀 더 꾸준히 성실하게 활동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탐구 발표회. 11월 달에 이 NCPC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주제 탐구 발표회가 있는데, 이 주제 탐구 발표회는 체육관에서 이렇게 배너까지 설치하면서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체육관은 이렇게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588개의 팀이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부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발표를. 뒤에 듣고 있나요? 모든 88개 팀의 부스를 설치를 해서 88개 팀 모두가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도 단체 사진도 찍는 NCPC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제 탐구 발표까지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1년의 프로젝트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NCPC
NCCPC 실험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NCCPC 이 동아리 활동에 규칙이 있습니다. 꼭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건데 첫 번째 출석 체크. 아까 맨 처음에 동아리 각자 어디에서 하는지 다 봤죠? 네. 그 동아리에서 지도교사 선생님께 직접 매시간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과학실 사용 수칙 체크. 과학실 사용 수칙 그냥 과학실을 이제 256명이 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안전 문제도 생길 거고 그리고 다양한 실험 기구도 있고 안전사고에 가장 중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반드시 과학실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수칙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공지 및 제출 기한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NCCPC 제출할 게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신문도 제출해야 되고 제출할 게 엄청 많은데 그 제출해야 되는 시간을 256명이 다 같이 지키면 모두가 편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공지와 제출 기한을 꼭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과학실 사용 수칙을 실험 전, 실험 중, 실험 후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before 실험. What's mean? 실험 전을 이제 먼저 실험 전을 볼 겁니다. 실험 전. 먼저 내가 실험을 해야 된다. 내가 실험을 해야 되면 당연히 먼저 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 그 재료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재료는 어떻게 주문을 하냐? 바로 리로스쿨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어디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리로스쿨! 그래서 리로스쿨을 들어가 보면 여기 과학중점이라는 탭을 누르고 과학중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게시글이 만들어 있습니다. 2023학년도 NCCPC 물품 신청서 게시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물품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신청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금 초록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물품 옵션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옵션 뭐라고요? 물품 옵션. 이 물품 옵션은 어떤 것을 적는 거냐? 이렇게 쿠팡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내가 크리스탈 수정 구슬을 사고 싶은데 그 크리스탈 수정 구슬이 뭐 0.1cm, 1cm, 10cm 다양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크기 중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꼭 적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녹차가 필요하다. 녹차가 필요한데 녹차도 100g, 200g, 1kg 그런 거를 물품 옵션에다가 잘 적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물품 신청을 리로스쿨로 완료를 했는데 그게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품 신청이 잘 접수가 됐는지를 댓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댓글은 과학 선생님들이 남겨줄 겁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오케이 이런 댓글을 꼭 달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접수가 완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주문이 완료가 되고 접수가 되면은 그 물품이 왔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럼 물품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학실로 가서 물품이 왔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이 왔어요. 물품이 왔으면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될까요? 사물함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함은 어디에 있냐? 학생탐구실이라고 지구과학실 맞은편 바로 앞에 새롭게 만들어낸 학생탐구실이 있고 그리고 학생탐구실 밖에도 복도에도 그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에 팀별로 다음 주에 팀별로 각각 한 개씩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품이 오면은 그 사물함에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 실험 잉이 뭐죠? ing 진행형 실험할 때 수칙입니다. 실험할 때 자 실험할 때는 어떻게 되냐? 지도교사 선생님에게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야 오늘 실험할까? 좋아 과학실 가자. 실험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지도교사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지도교사 선생님과 같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과학실에 오면은 실험을 하게 되면 256명이 왔을 때 관리가 안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언제 어떤 과학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대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용대장. 그럼 사용대장은 어디에 있냐?
짜라란 여기까지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 노트북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실험할 건지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실험을 할 때에는 시약도 사용할 수도 있고 칼, 가위, 날카로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슬리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머리는 어떻게? 묶어요! 브레이크. 다음, 애프터 실험. 왓츠민? 실험 후의 수칙입니다. 실험 수칙. 마지막, 내가 사용한 교구와 물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같이 실험한 지도교사 선생님께 꼭 확인을 받아서 과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리정돈을 안 하고 집에 가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꼭 반드시 내가 사용한 교실과 물품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나요? 네. 알겠나요? 네. 작년 NCPC를 했던 학생들의 소감, 아니면 꿀팁 이런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서더 연장부장 고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서더 여부장 양주원입니다. 우선은 이 앞서 말씀을 하기 전에 저희 동아리 멤버가 되신 걸 진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힘든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NCCPC는 결코 만만하게 본 친구가 아닌데요. 네, 저희가 작년 NCCPC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NCCPC 처음 경험하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주제 선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맞죠? 네! 1학년 친구들은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지 방향 자체가 안 잡힐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1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DBPR라는 논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까 쌤도 강조하셨던 그 DBPR. 그 DBPR에서 논문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그 논문에서 소재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실험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논문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항균 실험이다 하면 균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서 항균 물질 이런 거 사용했는데 나는 다른 항균 물질 사용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소재만 바꿔도 좋은 실험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진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애정 많은 이 NCCPC 멤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펜 들고 적으세요. 동아사이언스 그리고 사이언스타임즈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두 개는 논문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과학기사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과학기사를 읽으면 좋은 점이 확실히 논문에서 바꿔야 될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재를 알아보실 때 과학기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조원 부장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조원 부장님께서 정말 유용한 DBPR 같은 사이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작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국립과학관 전국 과학전람회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논문을 탐구하실 때 그 논문 저자들을 보시면 교수님들이나 이 대학원생분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전문성도 너무 높고 심지어 이 한글로 써 있을 수조차 미지수여서 그 실험 주제를 정하는데 이 힘듦을 겪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과학관 전국과학전람회 사이트에 가시면 저희와 같은 고등학생들의 탐구 작품이지만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 전국에서 수상한 그 학생들의 이런 탐구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주제 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은 솔직히 주제 선정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와, 난 진짜 막 어려운 주제, 막 참신한 주제 해야지 하고 했다가 정작 2학년 때 저희가 심화 탐구를 해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참신한 걸 해버렸네? 그럼 2학년 때 뭐 해? 진짜 약간 이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학년 NCCPC의 의미는 2학년 NCCPC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그 1학년 1년 동안 NCCPC를 하면서 2학년 NCCPC 심화 탐구를 위한 기초를 쌓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NCCPC 활동을 하면서 이거 미리 해둘 걸 후회했던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록. 혹시 2학년 MS 친구들 좀 MS들 2학년 NCCPC 친구들 좀 약간 공감하시나요? 네! 진짜 다들 기록이 중요하신 거 알고는 계시는데 꼭 실천 안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NCCPC에서는 진짜 기록이 기초여서 기록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어느 정도냐면 날짜, 그리고 뭐 이 실험에서는 어떤 변인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중에 봐도 내가 이런 실험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은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세요. 실험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 제가 명분을 드릴게요. 인기 있는 실험 도구 늦게 시작하면 못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전 가막 농축기라고 정말 인기 있던 실험 도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빨리 시작해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다른 팀들은 그거 사용 못하고 그냥 분말시켜서 실험했거든요. 예, 이게 그 농축이 정말 좋은 경험이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해서 이런 실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성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 주원 부장님 정말 좋은 저 또한 이제 주원 부장님이 항상 과학실에서 죽치고 사시는 모습을 항상 봤는데요. 여러분 이분처럼 안 되려면 무조건 일찍 끝내서 잘 계획하고 확 끝내보시면 최고입니다. 네, 진짜. 이거에 관한 저의 작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희는 광학선 램프가 K에 미치는 생장 효과에 대해서 그런 탐구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남영구에서 K를 직접 길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묘목도 여기 쿠팡에서 다 구매하고 그래서 길렀지만 한 달이 남았는데 혹시 주원 씨 남영구에 이 애벌레가 완산 사실 아시나요? 네, 엄청나게 수두룩 갑니다. 그 애벌레가 하루 만에 저희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일이 한 달 남았는데 저희 K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찍 끝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맞아! 무임승차 하실 분들은 긍지 높은 남녀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NCCPC가 다른 학교랑 달리 남영고에서만 진행하는 그런 동아리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과중이어서 또 실험에 지원을 엄청나게 받아요. 진짜 지원 많이 받거든요. 1학년 친구들 남영고에 오신 걸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겁니다. 정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지원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기엔 아깝잖아요. 무임승차 하면서.
그냥 무임승차 하지 마시고 3명이서 으쌰으쌰 하셔서 그냥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학원 다니는 친구도 많고 야자하는 친구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라도 나면 그 팀은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마시고 항상 그 사이좋게 빨리 끝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1학년 활동을 하면서 주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아니면 선배들에게 NCC는 지치다, 힘들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을 텐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진심입니다, 진심. 제 작년 1학년 생활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NCCPC 활동이 끝나고 이 집에 돌아가는 밤에 그 장면이 가장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약간 감성품 같은데. 저희 앞으로 잘해봅시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다들 휴대폰 다 갖고 왔나요? 네.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인데 이 휴대폰을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NCCPC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1기부터는 NCCPC 오픈 채팅방으로 공지사항과 일정 그런 것을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와서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QR코드를 넣으면 아마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올 텐데 그 참여 코드는 오늘 날짜 0324로 입력을 해주시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324로 접속을 해서 프로필을 자기 학번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 1반 1번이다 하면은 10101 오성중 이런 식으로 프로필까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은 NCCPC 일정 공지사항을 공지하는 전용 방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56명이 한마디 하게 되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이 방을 그냥 공지 전용 방이라고만 기억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프로필을 지금 학번 이름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익명성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장난을 치게 되면은 엄중 대처를 하겠습니다. 엄중 대처 꼭 찾아가지고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참여 코드는 다시 지금 만약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전환이 없어서 지금 이 오픈 채팅방에 못 들어온 학생은 다음 주에 선생님을 찾아오면은 따로 QR코드와 참여코드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참여코드 0324라는 숫자는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참여코드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 NCCPC 오픈 채팅방은 NCCPC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참여코드는 4시 10분 이후로 다른 코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온 학생은 다음 주에 선생님, 동경호실 오성종 선생님을 찾아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원래 오늘은 NCCPC 단체 사진을 운동장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고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31일 날에 동아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NCCPC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질문. 마이 입어야 돼요? 네네. 마이도 입어야 됩니다.
2학년까지 해서 1학년 NCCPC, 2학년 NCCPC, 1학년 NCCPC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학년은 정말 오랜만이네. 지금 성도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쌤도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사실 1학년 네, 처음이라서 적응 안 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인지 못하실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OT입니다. 1년 동안에 저희가 NCPC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소스를 다 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수가 5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과학 선생님들이 원래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2학년생들 아시겠지만 이 NCPC가 선생님들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네, 본인들이 하신 겁니다. 성경쌤이 기분을 업시켰는데 제가 다운시켜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 신문하고 저희가 책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재료비를 받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동아리비로만 재료비가 7천 나갔어요. 7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3년치 넘습니다. 하나. 근데 이 예산 받아오려면 작년에 교육과정 포함해서 저희 작년에 재료비만 1억 4천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고려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제출할 것들 이거 몽땅 제가 들고 통정쌤이 들고 교육청 가서 돈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진 촬영 왜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작년에 우리 학교 남녀고 A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갖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NCPC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겠다는 거를 말리진 않습니다. 그 대신 물품의 양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물품 신청하실 때 사이트 링크 정확하게 적으시고 옵션 정확하게 적으시고 리뷰스크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5일이나 일주일 후에 과학실 오셔서 확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오셔서 잃어버렸다 뭐 했다 추가 주문 안 했다 그거 절대 불가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것이며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밤 11시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명이라도 쓰러지는 걸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카카오 채팅방 제가 만들어서 지금 하긴 하는데 지금 2학년 제가 다른 독과하다가 지금 불상사를 2번 받습니다. NCPC에서는 절대 공용 공간에서 불상사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문자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갈 건데 저기 2학년 남학생 절대 남을 대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런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실험하는 것도 못 합니다. 항상 같이 서로 대화 많이 하시고요. 과학생들은 결과를 중요하지 여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과정.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과정. 네, 과정하세요. 그 다음에 카카오 채팅방에 공지사항에 보시면요, 패들렛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학년은 아니지만 1학년 오늘부터 탐구 프로젝트 합니다. 1차 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꼭 하셔야 할 거는 거기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탐구 프로젝트 하는 활동에서는 오늘 할 거는 꼬박꼬박 다 하셔서 거기 선생님께 확인 받으시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5시 50분까지입니다. 혹시나 나는 빠지겠다 하면 거기 담당님한테 그날 당일에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3명이 한 팀입니다. 3명이 한 팀이 한 명으로 빠지면 이 프로젝트 운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딱 8교시입니다. 80분. 이거 잘 활용하시면요. 주제 굉장히 빠르게 잡으실 거고 컨설팅 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련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1학년 학생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3명이서 같이 금요일날 8교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이 시간 활용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만나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시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방과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제 탐구 일지 거기에 지금 이름 쓰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 권당 5,000원 받겠습니다. 자, 지도교사 이름 모르실 분은 안정선인데 이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약서 2장 드렸습니다. 서약서. 자, 서약서 지금부터 1분 시간 될 테니까 1분 시간 드릴게요. 자, 양쪽에다가 자기 서약서에 적으세요. 나는 서약서에 작성 못하겠다. 그러면 HBC 탈퇴입니다. 자, 지금 더 서약서 있습니다. 선생님, 자, 30초 만에 제가 다 적을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분 되겠습니다. 야 근데 그 카메라